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비상입니다.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우리나라도 오늘 열리는데요. 어떤 조치가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자, 아래쪽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김포공항 땅에 20만 가구 신도시 검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매일경제가 취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선대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을 비롯해 이런 곳에다가 20만 가구 신도시 건설한다. 이런 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미크론 쇼크다. 전 세계 13개 국가 벌써 퍼졌다.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유럽연합 EU는 남아프리카발 입국을 봉쇄했고 미국 뉴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빗장을 거는 분위기죠. 글로벌 전 세계 증시 유가 폭락 또 다른 충격 아니냐.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오미크론 얘기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비상이다. 코로나 사태 후 8개국 첫 입국 금지.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등등등 8개 국가고요. 교민 등 내국인은 열흘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코로나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숫자가 있죠? 대선 얘기입니다. 오늘로 딱 D-100일, 대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큰 제목 보면 절대 우세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세 없다. 자, 여기 보면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제목으로 실어놨는데요. 이재명 36.1%, 윤석열 38.9%. 이 정도면은요,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 53.5, 정권 유지를 바란다는 여론은 37.6.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긴 합니다. 자, 이재명은 남성, 윤석열은 여성 지지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파악이 됐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뉴스에 담긴 배경을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장명 뒷말. 장명. 이름을 지는 거잖아요.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요. 아침에 매일경제도 이 새 변이 바이러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오미크론이 아니었어요. 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말 동안 바뀐 겁니다.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D-100일. 그런데요. 역대급 비호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D-100일. 대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요 후보들 보니까 비호감이 말도 못하더라.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한번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억울한 안. 여기서 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억울하다. 이게 뭡니까? 왜 대우가 저한테 이렇습니까? 이런 불만 표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짚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위헌결정 후폭풍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이 여기저기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깜깜이 변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위드 코로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일상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좀 더 보죠. 델타 감염력의 5배다. 유럽, 호주 등 이미 확산됐고요. 기존 PCR 검사, 우리나라도 PCR 검사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할 때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염 여부 이거 명확하게 못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별도 분석의 최대 5일.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서 일명 기사 정해 주셨는데요. 아프리카 8개 국가 입국 금지 조치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때처럼 늑장 대처 안 된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 조만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오미크론 전파력 델타의 5배다. 지금 미국의 이런 방역 전문가 얘기예요. 변이 폭이 커서 기존 백신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이 폭이 크니까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그럼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It has the molecular characteristics that would strongly suggest that it would be more transmissible. It has a bunch of mutations. 전문가들 얘기가 다 걱정스러운 내용들만 담고 있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증상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예요. 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고 찾아낸 남아공 의사의 말이에요. 오미크론은 극심한 피로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나 미각 상실은 없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각 후각을 좀 약하게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또 없대요. 근데 극심한 피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못 봤던, 지금까지 몰랐던 증상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잠시 연결이 고르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전 세계가 비상이고요, 공포 속에 있는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우리가 인체세포로 접합을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서 인체세포의 감염력이 높고 기존의 백신의 회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3차 유행을 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이 델타 변이보다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2배 이상 높다 보니까 예. 더 많이 인체 감염력이 높고 백신 회피는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이미 감염됐던 분도 재감염 사례가 높을 것이다. 지금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예. 혹시 오미크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 예.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델타보다 훨씬 많고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은요? 돌기 단백질이 우리가 인체 세포의 그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딱 맞는 그 열쇠랑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예. 그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되게 되면 훨씬 인체 세포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기존에 맞은 항체가 초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 변형이 돼 있으니까 항체가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이 회피돼서 백신을 맞은 분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초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처음 이 확진자를 발견한 의사에 의하면 예. 대부분 4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확인이 됐는데 증상이 경미합니다. 아. 한 이틀 정도의 두통이나 근육통이 주로 있고 예. 대단히 피곤한 증상을 호소를 하지만 델타에 보였던 후각이나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증상은 젊은 예. 층에서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령층의 증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확인되거나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의심을 강력히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사례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전염력이 뭐 델타 변이보다 뭐 5배, 6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내로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유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특히 이미 홍콩이라든지 아시아나 이런 중동에도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라도 유전자 전체 검사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최근 2주 이내에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잘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법, 선변진료소 가면은 이 검사법 하거든요. 이른바 PCR 검사인데 이것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파악이 됩니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로요? 네, 현재의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가 없고 지금까지 4종의 변이만 찾아낼 수 있어서 예. 전장 검사나 타겟 유전자 분석 검사를 통해서만 판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S 단백질이란 유전자 분석법을 위한 PCR 검사법을 지금 개발해서 조만간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 양성이 일단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오미크론은 지금 기존의 PCR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을 대상자를 남아공이나 그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좀 더 곤란한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오미크론에는 과연 효과가 그럼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신이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변이가 많이 될수록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이 알파에는 94% 효과가 있지만 델타에는 88%로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은 이 델타보다 더 변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률은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중증으로 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어서 여전히 백신이 일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갖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서 그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면역이 떨어진 분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을 하면서 변이를 합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남아공이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에이즈 환자 몸에서 일부분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을 거로 생각한다. 그 예로 인도라든지 브라질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러한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이 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변이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개도국들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일단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하나 좀 더 소개해 드리고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상대기 119 구급차 10시간 기다리며 병원에 전화 수십 통이다. 응급실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의료 체계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중증이 늘면서 119가 환자를 떠안고 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병상이 안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 환자들 이송 공백 우려 커져. 그렇습니다. 일반 중증 환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응급 환자들 굉장히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지금 병원 상황이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현장에서 좀 느끼시나요? 심각하다는 상황을요? 네, 우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 제 환자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중환자인데 확진이 된 경우에 집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이런 분들은 2, 3일만 지나도 중환자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는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응급실에도 환자가 왔을 때 코로나로 확진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병상 배정을 못하고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만 하시는 경우, 아. 그리고 최근엔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예. 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암 환자들이 제때 치료가 안 돼서 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런 환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 열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좀 낼 텐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아마 부스터를 고령층에 맞춰서 효과를 기대하고 또 일부 청소년의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이동량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증자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모임 자제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려주시고 일부에서라도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나 이런 게 조금 병행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 국민들 자체가 스스로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터진 것 같아요, 지금요. 굉장히 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가 좀 두 가지 있는데요. 좀 이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 천은미 교수께서 잠깐 이 얘기를 해주셨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왜 오미크론 같은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는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 이기주의가 낳은 예고된 위기다. 이건 이미 예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럴 줄 알았다는 뜻이 되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주요 20개 국가, 이른바 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의 89%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11%를 갖고 나머지 국가가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향후 인도 물량의 71%도 이미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빈공국 접종률이 낮죠? 이거 방치할 땐 백신 안 통하는 새 변이 계속 나올 것이다. 오미크론이 증명을 한 겁니다, 지금. 첫 발견된 오츠와나 접종 완료를 보니까 19%에 불과하다. 불평등, 백신 불평등이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군요. 나눠줘야 되는 거군요.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새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오미크론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기사들에서는 새 변이 이름이 누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원래 순서상으로 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요. 기사 보시죠. 시진핑과 같은 시.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그리스 문자인데요. 뭐 영어 알파벳 읽으면 XI잖아요. 근데 발음을 이거 시라 그래요. 근데 전 이 그리스 문자로는 이걸 크시라고 읽거든요. 읽기는. 근데 표기는 같거든요. 시진핑의 시와. 자, 그러자 건너뛰고 오미크론이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그리스 알파벳 따 돌연 변이를 명명하는데 당초에는 뉴 차례였어요. 뉴. 근데 이게 영어 뉴와 비슷해서 혼동된다. 이런 이유로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크시였어요. 근데 이게 표기가 시진핑의 시와 같아서 건너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는요. 뭐 각국의 이런 흔한 성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혹시 그동안 WHO 매일 중국 눈치 본다 그런데 이것도 눈치 봅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뭐 써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13번째 이 그리스 알파벳을 따야 됐어요. 이게 누라고 있거든요. 그건 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걸 건너뛰었어요. 그럼 그 다음 게 크신데 그럼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미크론으로 간 겁니다. 15번째 문자로 갔어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럴만하죠. 뭐가 좀 뒷말이 자꾸 나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WHO가 뭐 명칭을 정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WHO에서 얘기를 해야만 정확하지만 지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 정황상 그럴만해요.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을 전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예. 그리스어의 ABCD 순서대로 예. 갔었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순서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바이러스는 이제 순서대로 따져서 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를테면 크시로 가야 되지만 못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만 영어 표기는 코비드19, 코비드19이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 글자를 따고 2019년에 발견됐다고 해서 코비드19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역사 또는 기록 이런 거에는 사스, 메르스처럼 코비드19으로 정확히 기록이 된 예. 거죠. 거기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 이제 붙겠죠, 설정인데 차례대로.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지만 WHO는 그동안에 웬만한 세계 기구에는 미국의 기여금, 미국이 내는 돈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화당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WHO에 건넸던 지원금도 대폭 줄여버렸어요. 아. 그 빈 공간을 중국이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된 이유는 WHO가 각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비중이 중국이 가장 높았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이 이런 표현 있죠. 물주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는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에 발현한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규명이 돼야 됩니다. 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점에서 XI 크시가 시진핑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이길이 C 바이러스로 남는 게 거북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2019년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라고 뭐 얘기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C 바이러스라고 C 변이라고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예. 그런 점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의 발음은 크시라고 읽어요. 크사이 뭐 크시라고 읽지만 이거를 영어 표기처럼 읽게 되면 C라고 읽게 되거든요. 통상.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뒷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